유럽 제국주의 열강이 말 그대로 성남 파도처럼 전 세계를 집어삼키던 19세기 말, 위태위태한 통치권을 간신히 이어가던 조선 왕조도 결국은 오랜 쇄국의 빗장을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까지 조선의 지식사회는 청을 오가는 지식인들을 통해 암암리에 들여오던 서학, 그러니까 크리스트교 같은 서양 문물이나 먼 남쪽 바다를 통해 일본 열도를 오가다 가끔 표류에 떠밀려온 서양 함선에 타고 있는 푸른 눈의 도깨비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을 제외하면 중국과 일본 너머의 외부 문화나 문명과 접촉할 기회는 매우 적었죠. 그 적은 것들도 대부분 훨씬 일찍부터 다양한 통로로 서양을 비롯한 먼 바다 너머와 교류를 계속해온 중국이나 일본을 거쳐 들어왔고요. 문호는 열렸지만 변화는 그렇게 급작스럽거나 획기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한반도의 지식인들은 여전히 압록강이나 대한해협을 통해 서구의 문물과 지식을 받아들였고, 당연히 이 과정에서 서구에서 유래한 새로운 개념이나 용어 역시 중국이나 일본에서 사용하는 번역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중국과 일본의 지식인들은 서양의 용어와 개념을 번역할 때 우선은 되도록 원어의 발음보다는 의미에 상응하는 한자어를 사용하려고 했지만, 적절하게 대응하는 의미가 없는 단어나 고유명사 등은 음차, 즉 의미 비슷한 한자를 빌려 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서양의 역사와 문화적 맥락을 알지 못해 의미가 부적절하게 번역된 개념어나 중국이나 일본식 한자 발음을 따른 탓에 우리식 한자 득음이 원어와 완전히 동떨어진 고유명사 등도 있었죠. 그렇게 수용된 단어 중 덜어는 혹은 무지와 습관 때문에 혹은 익숙한 것을 바꾸기 번잡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 우선 사상 또는 이념의 번역어 중에서도 가장 극명하게 부적절해 보이는 오해와 편견을 낳은 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밝혀두자면 흥미롭게도 이 두 사상 또는 이념은 흔히 극좌 계열로 분류되는 공통점이 있죠. 첫 번째는 커뮤니즘의 번역어인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이라는 한자어는 공동생산의 약자이지만 실제로는 공유재산의 약자로 여겨지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애초부터 다소 작적이고 왜곡된 번역어에 복잡한 역사적 맥락들까지 뒤엉켜 동서를 막론하고 많은 나라에서 커뮤니즘은 모든 사적 소유를 부정하고 부유한 자들의 재산을 강제로 탈취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이념이라는 식으로 때로는 악마화하기까지 했죠. 이에 비하면 그나마 원어를 적절하게 번역한 사회주의를 향한 편견이나 오해는 우스운 편인데요. 커뮤니즘은 본래 프랑스어 단어 communisme, 영어식 표현으로 이 단어는 공동의, 공통의, 일반의, 보통의 등을 뜻하는 commun, isme, 합성어죠. 그러므로 사전적 의미를 따르자면 commun, 공동생산이나 공유재산이라는 개념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 단어는 commun, 여성형 표현인 commune, 또 다른 용례를 고려해야만 더욱 역사적인 이해가 가능합니다. 꼬미는 고대 라틴어에서 함께 모이다 또는 공동체를 위한을 뜻하는 코무니스에서 시작해 중세 라틴어에서 공동생활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의 작은 모임을 뜻하는 꼬뮤니아를 거쳐 만들어졌습니다. 이 단어는 중세에는 명목상으로는 황제 등 최고 세속 권력자에게 속해 있지만 사실상 독립적인 지위를 누렸던 자치시를, 근대 이후에는 유럽 여러 도시 내의 자치구역을 의미하기도 했으며, 그 전통에 따라 오늘날에는 프랑스의 최하위 자치행정 단위를 가리키는데요. 이탈리아어 comune, 역시 기원과 용례가 거의 같은 사촌격의 단어죠. 그러므로 함께 모여 공동생활을 하는 자치공동체 꼬민이라는 단어에서 공동생산이나 공동재산이라는 경제적 측면만을 부각하는 태도는 다소 편협하고 지엽적이라고 할 수 있죠. 더욱이 그처럼 경제적 측면만을 부각하는 공산주의라는 번역어에는 왠지 모르게 커뮤니즘의 찬반 어느 쪽이든 본래 사상을 단순화하고 왜곡하고 호도해 부자들의 공포나 빈자들의 맹신을 불러올 오해나 편견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지는 않을까 싶은 억측이 듭니다. 아마도 그나마 커뮤니즘의 본의에 가장 가까운 번역어는 공동주의 또는 공동체주의 정도일 텐데요. 공동이나 공동체 모두 꼬민이나 커뮤니즘에 관한 유럽의 역사 문화적 맥락을 적절히 담기에는 다소 넓고 일반적인 뉘앙스가 강하죠. 더군다나 공동체주의는 이미 커뮤니즘과 결이 매우 다른 커뮤널리즘의 번역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 커뮤널리즘이 맥락에 따라 전체주의적이고 폭력적인 집단 문화로부터 근대 이후 코뮤니즘의 타도 대상인 부르주아 국민국가에 의존하는 지역사회 운동을 거쳐 아나키즘 운동의 일환인 지역자치주의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상반된 이념들의 마구잡이로 사용되는 탓에 혼동과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부터 차라리 원어를 그대로 살린 코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이미 강력하게 뿌리내는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극복하기는 여러모로 쉽지 않죠. 끝으로 꼬민주의에 관한 가장 흔한 오해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많은 꼬민주의 문파는 시장경제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거나 사유재산 제도를 무조건 철폐하고 모든 부를 국유화 또는 공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코뮤니스트가 반대하는 것은 자유롭고 공평한 시장이라는 환상에 기대 시장자본주의가 모든 사회체제를 집어삼키는 시장만능주의일 뿐이고, 그들의 요구는 실질적인 평등과 경제적인 정의를 위해서는 토지나 자본 같은 사회적 생산수단만큼은 사회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 역시 길고 복잡하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은 일단 부나 재산의 일종인 부동산이나 동산과 주요한 생산수단인 토지나 자본은 경제적으로 다른 범주이자 개념이라는 점, 그리고 어쨌든 사회주의의 일부 또는 사회주의로부터 파생한 꼬민주의가 사회주의 전체가 아니듯 과거 소비에트 연방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식 엘리트주의나 집단농장과 수용소를 악명 높은 스탈린주의식 전체주의 역시 꼬민주의 전체가 아니라는 점 정도만 언급하기로 하죠.
공산주의도 어딘가 사회경제적인 측면의 불안감을 일으키는 번역어지만 무정부주의는 한층 더 악의적으로 사회 정치적인 무질서나 폭력, 테러, 혼란 등을 연상시키는 부적절한 번역어입니다. 흔히 무정부주의로 번역되는 아나키즘은 윌리엄 고든이 1793년 출판한 책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여기서 이즘 앞에 아나키아 어원은 고대 그리스어 단어인 아나르키아이고 아나르키아는 다시 부정접두사 안과 우두머리 또는 지배자를 뜻하는 아르코스를 합성한 단어의 명사형으로 그 의미를 직역하면 지배자가 없는 상태 정도죠.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에서 왕이나 참조 등 전통적인 그러나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동의와 지지를 얻지 못한 지배 권력에 반대하고 그들에게 저항하는 태도 또는 그 결과로 인민이 직접 스스로 통치하는 사회정치적 상태를 의미하므로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와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죠. 그러므로 아나키를 단지 무정부로 번역하거나 더군다나 그 단어에 무질서와 혼돈 같은 뉘앙스만을 덧붙이는 것은 매우 편협하고 악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키즘 역시 한동안은 반강권주의나 비지배주의 등 무정부주의를 대체할 다른 번역어를 찾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하나의 단어로 집약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나도 다양하게 확장하고 다채롭게 변모하는 아나키즘의 문제의식과 주장들을 고려해 마찬가지로 원어를 그대로 살린 아나키즘 내지는 아나키주의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용례는 그나마 꼬민주의보다는 쉽게 찾아볼 수 있긴 하지만 여전히 사회 전반적인 추세로 자리 잡은 정도는 아니죠. 아나키즘으로 간주할 수 있는 생각이나 태도는 오랜 역사 동안 유연하게 다양한 사상이나 사조 또는 이념과 접목해 어지러울 정도로 매우 다채롭고 심지어는 혼란스럽게 변모해 왔기에 사실 그 핵심과 본질을 간결하게 정의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적어도 아나키스트를 자처한 사람들은 대체로 완전한 무질서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합의한 질서를 추구하고 모든 권위와 지배를 향한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강제적이고 억압적이며 부당한 권력을 향한 저항을 부르짖죠. 하지만 아나키스트들이 원칙적으로는 모든 인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권력 관계에 기초한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지배를 추구할 뿐 모든 형태의 국가나 정부를 부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현재를 포함해 역사상 존재했던 거의 모든 국가와 정부는 단지 모종의 편법을 통해 그들만의 정당성을 획득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모든 인민의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강제적인 착취와 억압적인 지배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모든 권위와 지배를 거부하고 그것들에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이미 너무나도 거대하고 강력해진 정치 경제적 기득권인 국가나 자본 세력이 지배하는 사회를 전복할 유일한 수단은 폭력을 동반한 혁명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전히 있죠. 하지만 아나키스트 대부분은 오히려 자기 방어와 약자 보호 등의 소극적인 상황 외에는 될 수 있는 한 폭력적 수단을 거부하고 비폭력주의를 지향한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나키즘 운동은 대다수 피지배 계급의 자유와 정치 경제적으로 평등한 소규모 자치 공동체로 이루어진 사회 등을 추구하는 점에서 한때 부르주아 국가에 맞서 꼬민주의 또는 마르크스주의 세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도 했지만 마르크스주의가 폭력적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역사의 필연적인 단계로 설정하고 나아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국가사회주의 특유의 폭력적이고 전체주의적인 태도로 자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좌익운동까지 통제하고 다른 세력들을 억압하려 했기에 그들과 충돌하고 끝내 갈라섰습니다. 아나키주의도 꼬민주의만큼 할 이야기들이 많지만 오늘은 이쯤 하기로 하죠. 끝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아나키즘에 관심은 있는데 막상 아나키즘 이론이나 사상을 다룬 책은 아무리 읽어봐도 그 내용이 단지 아나키즘의 이론적인 측면이 대부분이라 아나키즘이 추구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세계가 너무 막연하다고 느끼거나 궁금한 분이 있다면 세계 3대 판타지 시리즈인 어스시 스토리 또는 땅바다 이야기와 그에 버금가는 SF 시리즈인 헤인 에큐멘 시리즈의 저자 어슐러 르긴이 쓴 빼앗긴 자들이라는 소설에서 그 한 가지 가능성을 만나보길 추천합니다. 외국 사상이나 이념을 굳이 어떻게 번역하고 부를 것인가가 뭐 그렇게 크고 중요한 문제냐고 하는 사람도 분명 있겠죠. 이미 오랜 시간 그렇게 불러오고 익숙한 용어가 뜻만 통하면 되지 굳이 일부러 딴지를 걸고 바꿔서 사회적 수고와 비용을 들여야겠냐고 지적하는 사람은 더 많을 거고요. 언어는 시대와 장소와 문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고 외래어나 외국어 표기 역시 마찬가지라는 주장은 꽤 설득력도 있습니다. 게다가 어떠한 번역이나 외국어 표기도 언어로 완벽하게 살릴 수는 없다는 더욱 원론적인 지적 앞에는 딱히 더 할 말도 없고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특정한 개념이나 사상의 번역어가 원래의 뜻과 맥락을 적절하게 살리지 못한다면 아니 심지어 그 번역어 자체가 그 개념이나 사상을 향한 편견과 오해를 일으키는 원인이거나 적어도 그러한 편견과 오해가 굳어지는 데 일조한다면 그 용어의 사용을 다시 생각해보고 새롭게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완벽할 수 없다고 해서 노력하지 않거나 바꾸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더군다나 그러한 노력이 어쩌면 조금 더 다양한 생각과 다채로운 삶의 방식이 공존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사람이 풍요롭고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더 정의롭고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는데 첫걸음이 될 수 있다면 말이죠.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적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면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죠. 고맙습니다.